저게 이진숙 위원장인데 저 같으면요. 저 그 수갑 찬 거를 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 목폴라 비슷한 건가? 뭐 저런 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오히려 저거를 그 벗었을 것 같아요. 저 파란색 저 목폴라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거를 아예 내가 이렇게 지금 수갑 차고 있다. 일반적인 흉악범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경찰에 끌려가고 그럴 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고개 푹 숙이면서 아니면 뭐 잠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려고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으로 된 그 수갑 있잖아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영등포 경찰서 들어갈 때 저 때 뭐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 저 뭐 이진숙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뭐 들었는데 뭐 누가 시켰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 들어간 거죠. 수갑을 저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은팔찌를 갖다가 그 전직 그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는 방통위원장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 뭐 방미통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마지막 방통위원장 한 사람이 이진숙인데 물러나자마자 그 다음날 저렇게 은팔찌를 차고 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이 뭐 이게 코미디인가 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이진숙이라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도대체 수갑 차고 끌려갔는가 경찰서에 미치겠네 진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뭐 전 방통위원장이지만 그냥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6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6살 누님이시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어디서 태어났느냐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는데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국민학교 때 저희 땐 국민학교였으니까 집이 다 이사를 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대구로 이사를 간 거예요. 대구 이사 가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오고 대구에 신명여고라고 있대요. 뭐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대구는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도 대구에서 나왔어요. 대학교를 어느 대학 나왔느냐? 경북대학교 나왔고요. 전공은 뭘 했느냐? 영어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또래 계신 분들은 아마 경북대 영어교육학과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학교들은요. 진짜 옛날에는 거의 연고대 수준으로 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성대 정도, 성균관대 정도. 무슨 소리냐 지금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이 뭐 인서울도 아니고 저기 뭐 대구, 뭐 부산, 뭐 광주 이런 데 있는 학교가 뭐 지금 인서울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국립대학이었으니까 경북대, 부산대, 그 다음에 전남대 이런 데는 국립대학이었으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일제시대 때 제국대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동경제대, 뭐 교토제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오사카제대 이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교는 경성제대였단 말이에요. 제국대학이 일반 사립대학보다 아무리 지방에 있고 그래도 훨씬 더 세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가지고 특히 뭐 경북대나 부산대나 뭐 전남대나 뭐 이런 뭐 충남대나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지방대 중에서도 뭐 지금도 뭐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전남대 의대, 의대야 뭐 하늘을 갖다가 이전부 옛날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그런데 지방 국립대에서도 어떤 과가 셌냐면 사범대학이 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최고지. 그래가지고 경북대 그 사범대 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뭐 이런 그 과는
진짜로 제 기억에는 연고대보다도 더 그 커트라인이 높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저 같아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달랐지만 옛날에 그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는 야 어떻게 여자애를 서울에 혼자 보내냐 그냥 집 근처로 보내자 해가지고 뭐 그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경북대 그 다음에 선생님 마음 최고지 해가지고 사범대 선생님 중에서도 제일 그 좋은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경북대 영어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지금도 경북대 영어교육학과 굉장히 좋은 과고 좋은 학생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하고는 오히려 비교도 되기 어려울 정도로 경북대 영어교육학과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80학번쯤 되겠네요. 61년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60년생인데 79학번 아닙니까? 한 80학번 이런 정도에서는요. 경북대 영어교육학과는 굉장히 그 센 커트라인이 높은 그다음 우수한 학생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학과였을 텐데 이진숙이 거길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진숙 위원장이 왜 영어교육학과를 갔었을까?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유 그래도 이제 딸인데 그 집 근처에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 해라. 그러면 너 무슨 선생 할래? 영어 선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진숙이 영어교육학과를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쭉 찾아봤더니 이진숙이 고등학교 때부터 AFKN을 많이 봤대요. AFK이 뭐냐면 지금 주한미군을 뭐라고 하냐면 USFK라고 하거든요. FK가 뭐냐면 Forces Korea예요. 그런데 저때 A는 뭐냐면 US가 아니고 American Forces Korea, N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AFKN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나 뭐 핸드폰이 있나 뭐 스마트폰이 있나 영어에 억세스할 수 있는 그게 수단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래서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AFKN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교육학과에 갔겠지. 그 다음에 영어교육학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진숙이 학교 선생님을 1년 반을 했는데 남자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하고 아유 남자애들이랑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여자 중학교에서 1년 했는데 아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 하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영어 교사를 그 대구에서 그 좋다라고 하는 선생님을 여자한테는 뭐 최고 직업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때려치우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 대학원을 외국어 대학을 들어갔는데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대 통번역 대학원 나오면 통역 동시통역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뭐 통역 동시통역사 해도 굉장히 뭐 그 대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외대 통번역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영어 하나는 무지하게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겠거니. 그러니까 회사도 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어린 여고생 이진숙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AFKN을 많이 봤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게 뭡니까? 세사미 스트리트.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저건 또 뭡니까? 저거는 저런 책도 있었어요. AFKN을 청취. 이게 그래야지 이제 귀가 뚫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책도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 AFKN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이진숙이 그래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랬던 이진숙이 학교 선생님 이제 그만두고 외대 통번역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가 어디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저기예요. 저기 MBC 문화방송. 그런데 지금 MBC는요, 제가 옛날에 MBC에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한 1년 9개월 정도 그 출연하다가 그때 한명숙 재심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뉴스가 한동안 한명숙 재심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 바른 소리 2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변호사님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암동에 MBC 건물이 그냥 삐까뻔쩍하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희 또래가 알던 MBC는 어디냐? 저기는 여의도거든요. MBC 문화방송. 저 MBC 문화방송 저 자리 부시고 저기에다가 아주 근사한 주상복합 짓는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어쨌든 1986년 10월에 그러면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네. 그때 이진숙이
MBC의 공채로 입사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출신의 경북대 영어교육학과 나오고 대구에서 학교 선생님 하던 이진숙이 한 서울로 올라와서 외대 그 통역대학원 졸업하고 그러면 뭐 누가 봐도 괜찮네 그 경북대 그것도 영어교육과 뭐 학교 좋은데 나왔네 좋은 과 나왔네 그런데 동시통역사야 그러면 뭐 영어 잘하겠네 그러면 MBC에서도 충분히 뽑아줄 만한 인재다 싶었으니까 그래서 뽑았는데 저 이진숙이 그거를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치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어디를 가느냐 이진숙이 왼쪽 보겠습니다. 아이고 꼬질꼬질해라. 저게 언제냐면요. 1991년이에요. 1991년이면 이진숙이 만 30세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왼쪽에 누굽니까? 아랍의 족장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대. 저때 1991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걸프전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걸프전에 종군 기자로 이진숙이 들어가고 오른쪽 보면은 이번엔 누굽니까? 미군 병사랑 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저건 언제냐면 2003년도인데 2003년도에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미군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라크 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걸프전은 어떻게 가게 됐냐면 걸프전에 그때 이진숙은 국제부가 아니고 사회부였대요. 그러면은 걸프전이니까 그 중동에 특파원 보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왔대요. 비자가. 그때는 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비자가 안 나왔는데 이진숙이 영어를 잘했던 동시통역사 그 이진숙 기자가 굉장히 중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뭐 취재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뭐 중동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우디나 뭐나 그런 또 그 외교관들하고 그 사이도 좋고 해가지고 MBC에서 저 걸프전에 취재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부 기자들은 비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 있냐? 이진숙이라고 있대는데 걔가 사회부라는데 걔 영어 잘하지? 걔 외대 동시통역대학원 나왔다고 그랬지? 걔는 비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진숙이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1년에 여자가 기자로 종군 기자로 딱 간 거고 심지어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이진숙이 갔었는데 그때는 전쟁이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후세인이 죽은 게 그때인가 2003년인가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어땠었냐면 바그다드에 갔었는데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 아니겠습니까? 바그다드에 기자들이 쭉 갔는데 그런데 뭐 대사관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철수하라. 어디로 철수하라? 바그다드 굉장히 위험하니까 바그다드에서 1000km 떨어진 뭐 100km도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1000km 떨어진 요르단의 암만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지 않습니까? 거기로 기자들 다 철수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눈물을 머금고 이진숙 기자가 암만으로 이제 철수를 딱 했는데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 지금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쪽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기자가 현장에 있어야지 암만하고 바그다드하고는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암만에서 이진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서울에서 이진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라크 비자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남몰래 어떻게 했느냐 암만에 있던 이진숙이 바그다드에 다시 들어갔대요. 그게 유일하대. 그러니까 현장에 남았던 유일한 종군 기자가 이진숙이다. 저렇게 독종이었던 거고 그런데 왼쪽의 이진숙과 오른쪽의 이진숙은 달라요. 왼쪽의 이진숙은 1991년입니다. 1991년의 이진숙보다 오른쪽 이진숙이 2003년이니까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나? 뭐 비슷해 보이네.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가? 뭐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데 저 왼쪽의 이진숙과 오른쪽의 이진숙은 달라요. 왜 다른가? 이진숙이요.
1996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1996년이면 36살, 35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진숙 씨의 부군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거의 뭐 부사장인가 굉장히 높은 직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그런데 워싱턴에서 그때 이제 이진숙이 워싱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기자들 이렇게 뭐 외국 보내고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진숙이 그 워싱턴에 있었는데 그때 남편도 부군 되시는 분도 현대자동차 워싱턴 지사에 근무하고 현대차인가 어쨌든 현대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다가 둘이 눈이 딱 맞아가지고 결혼을 딱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96년이니까 만으로 35에 뭐 지금이야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게 뭐 그거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여자가 30 넘어가면 노처녀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기자 이진숙은 96년도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제 생각에는 그 딸내미가 99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진숙은요 홀몸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사는 30살짜리 그 MBC 기자였고, 오른쪽에 이진숙은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한 99년생이니까 2003년이면 4살짜리 아닙니까? 4살짜리 젖먹이는 아니네.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이진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제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라고 해도 제가 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그다드에 막 총 막 폭탄 팍팍 터지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호텔에서 이불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무서워 나 빨리 좀 안전한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드디어 MBC에서 전화가 왔어. 정 기자 거기 이제 바그다드에서 철수해. 어디로 갈까요? 한 1000km 떨어진 암만으로. 만세 그러면서 저 같으면 암만 그러면서 막 뛰어갔을 텐데, 왜냐하면 저도 2003년도에 우리 아들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우리 마누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암만 그러면서 암만으로 갔을 텐데, 이진숙은 뒤늦게 결혼해서 늦둥이 딸을 낳는데 엄마잖아요. 그 이진숙이 암만에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자인데 내가 다시 바그다드 들어가서 현장에서 취재해야지.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기자가 이진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걱정을 많이 했대요. 만약에 왼쪽에 이진숙이었으면 그런 걱정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오른쪽은 뭐 남편도 있지만 누가 눈에 밟혔겠습니까? 딸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종군 기자 죽기도 합니다. 진짜 죽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종군 기자들. 뭐 그래가지고 어디야? 뭐 네팔에서 그랬었나? 어디서 그랬었나? 어쨌든 죽는 기자들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종군 기자지. 그런데 딱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바그다드 다시 들어가서 죽어도 우리 딸내미가 이해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자로서의 그 소명에 충실하자. 저 정도로 독종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만큼 독종인 사람이 이진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누구 만났습니까? 저기 워싱턴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 뭐 그 누구냐면은 저기가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저 부시 대통령의 사모님 영부인 로라 부시인가? 그래가지고 그 이진숙이 워싱턴에서 근무를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워싱턴에서 이렇게 쭉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워싱턴 지사장, MBC의 워싱턴 지사장도 했었으니까 저 때가 뭐 MBC 땐가 저기 워싱턴 지사장일 땐가 아니면은 뭐 그 더 젊었을 땐가 90년대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겠죠. 저 때 현직은 아니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기자니까 뭐 기자가 저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진숙이 그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MBC에서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누가 봐도 야 기자가 진짜 대단하다. 저런 게 기자지.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구글링이나 하면서 남의 기사를 갖다가 남이 쓴 기사를 다시 퍼올리고 뭐 오타까지도 그대로 그냥 복불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자냐. 이런 그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숙이 2010년도면은 이제 49살쯤 됐겠습니다. 그때는 홍보국장을 하고 MBC의 홍보국장하고 대변인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MBC에서 이진숙이 본부장이 돼요. 무슨 본부장이냐? 기획홍보본부장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는 워싱턴 지사장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2014년도에 뭐가 되느냐? 저 보세요. 2014년 3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재용 앵커, 저 뭐 그 MBC 뉴스데스크 앵커 하셨던 분 그 다 기억하시죠? 권재용 앵커가 부사장이 됐었고, 그리고 보세요. 보도본부장의 누구다? 이진숙이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대전 MBC 뭐 사장하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기자가 가장 그 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신문사 같으면 편집국장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C의 보도본부장으로 2014년에 이진숙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전에는 여자 보도본부장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보도본부장이 이진숙이다. 뭐 MBC뿐만 아니라 KBS, SBS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자로서는 탑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보도본부장 하다가 2015년 3월에 대전 MBC 사장으로 갔다가, 그 대전 MBC 사장할 때 뭘 많이 샀다고 그랬습니까? 빵을 많이 샀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뭐 그 빵 가지고 지금 뭐 막 그 이야기가 나온 건 그거는 대전 MBC 사장이었는데, 어쨌든 MBC에서 보도본부장 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성으로는 최초. 이진숙 이후에 여성 보도본부장이 MBC나 KBS나 SBS에 있었나? 뭐 그것까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기자로서는 탑 오브 탑이 이진숙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진숙 이런저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다가 2024년 작년 7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홍일이라고 그 변호사님 계세요. 검사장 출신의 김홍일 변호사님이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하시다가, 그러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초대가 이동관 위원장이었나 뭐 누구 해가지고 뭐 탄핵한다 이제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김홍일 변호사가 방통위원장을 하시다가 몇 달 하시다가, 그러다가 7월 4일에 그 사퇴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방통위원장으로 결정을 했느냐, 내정을 했느냐, 그게 바로 이진숙이었던 거예요. 저거 날짜 보면은 김홍일 사퇴 이틀 만에 7월 4일인가? 그러면 7월 2일에 사퇴하셨다는 건가? 어쨌든 7월 초에 김홍일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청문회 같은 거 쭉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7월 31일에 드디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7월 31일에. 임기가 얼마냐면은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그러면은 언제까지인가? 그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7년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한 2년 정도 남은 거 아닌가? 근데 기사에서는 제가 2년 뭐 내년까지라고 뭐 봤던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임명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이진숙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가지고 이거를 언제 통과시켰냐면, 저 날짜 보세요. 청구일이 8월 2일이다. 그러니까 8월 2일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7월 31일에 임명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까지 7월 31일, 8월 1일 이틀 일했는데 무슨 탄핵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질질 끌었어요.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10월까지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 완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에서 막 그냥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더니 선고를 언제 했습니까? 올 1월 23일에 선고했잖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8대 빵 나오겠지. 왜냐하면 그때는 그 마은혁이 그 헌법재판관 임명되기 전이어가지고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 이름을 갖다가 한번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틀 일한 사람이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던 재판관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제가 여러 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이틀 일한 사람이 왜 그 탄핵 줘야 되느냐 결정문 읽어봤는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결정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방통위법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은 또다시 그거 반복할 생각도 없고 아우 이제는 뭐 생각하기도 싫고 어쨌든 4명이나 인용의 표를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려면 6명이 필요했었으니까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월 23일에 다시 이제 그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해가지고 몇 달 일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나가라. 이재명 대통령 6월 4일부터 취임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에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업무상 배임죄 건다 빵 사 먹었다고 업무상 배임죄 없앤다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안 나가고 버텼죠. 왜 안 나갔습니까? 이진숙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4살짜리 딸내미가 눈에 밟힘에도 불구하고 암만까지 철수했다가 남자 특파원들 뭐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 다 그냥 요르단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만 이라크 현지 바그다드 들어가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쌩쌩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그거 갖다 보도해야지. 그랬던 독종 중에 독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가라고 나가겠습니까? 이진숙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종편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때는 합법적으로 면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엔 팔로우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진숙이 뭐 잘못한 게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법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법을 바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미디어 3글자를 딱 더 넣고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저 법이 통과가 된 게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에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언제 시행을 하도록 했느냐? 원래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도 유예 기간 한 1년 정도 두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폐지한다라고 하는 거 통과됐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검찰청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런데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꿨대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인터벌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당장 9월 30일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서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 국장들, 실장들, 사무관들 우르르 다 쫓겨나거나 딴 데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직원들은 그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그대로 다 승계한다 이렇게 딱 해놓고 부칙에다가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거기 상임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그거일 텐데 그 정무직일 텐데 지금 누가 남아 있나 관심도 없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물러나지 않았나? 물러났나 안 나나? 어쨌든 김태규 부위원장도 이제는 잘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어떻게 됐느냐? 면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인 설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위인 개법하는 경우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살다 처음 봤어. 심지훈 대표님 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법을 갖다가 바꾼 거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다음 바꾼다 개법 아니겠습니까? 위인 개법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바꾼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굿바이 마지막 굿바이 이런 얄리 그런 노래 있지 않나? 어쨌든 마지막 퇴근길
10월 1일. 임기가 제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많이 남았는데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쭉 몇 달을 갖다가 허송세월 하다가 드디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방통위원장 하려고 했는데 정권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조리돌림 당하다가 그러다가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법을 갖다가 바꿨다. 법치는 죽었다. 마지막 퇴근길. 굿바이다. 그런데 CU다. 뭐 CU는 그거 아닌가? 편의점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퇴근을 이진숙 마지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일에 엊그저께 퇴근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이진숙은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아예 그래 뭐 얘 뭐 내가 뭐 방통위원장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뭐 나는 서울보증 감사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방통위원장까지 했으면 뭐 장관급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저 같으면요. 벌써 물러났어요. 저 같으면 아예 뭐 대통령님도 바뀌셨는데 뭐 제가 뭐 자리 비켜드리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진숙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나 보자 그러면서 잘린 그날 뭘 갖다가 했느냐.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인데 저거는 나를 자른 그 면직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는데 저거 어디에다 신청했냐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뭐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뭐 이진숙한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마나 한 거 뭐 괜히 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 어떻게 나오나 보자. 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저거 뭐 빨리 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잘린 거 뭐 질질질 뭐 몇 달 동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